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잠시 뒤인 8시에 발표됩니다.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죠.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승민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이 공항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를 해오셨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정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다만 찬반 어느 쪽으로 나오든 비교적 확연하게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도민 여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앞으로 제2공항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도민들도 이렇게 한쪽으로 여론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예. 좀 느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도민 여론조사라는 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사 결과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번 조사는 비교적 많은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정도입니다. 이걸 더하기 빼기니까 최대 4.4% 이상 차이가 나면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양측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을 두 곳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조사기관이 한 곳일 때 결과가 오차범위 아니면 양측 모두 결과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의에 따라 기관 두 곳의 조사를 맡긴 건데요. 만약 한 기관 조사에서 찬성이 높은데 오차범위 바뀌고 다른 기관은 오차범위 아니라도 찬성이 높다면 찬성 여론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반대로 한 조사에선 반대가 높은데 오차범위 안에 있고 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반대가 높다면 역시 반대 여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 두 개 기관 모두 이 오차 범위 안에서 각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A 기관은 찬성이 조금 높고 B 기관은 반대가 조금 높고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난감한 경우인데요. 이런 네. 결과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 양측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두 개 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합산해서 볼 수도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결과를 합산하더라도 차이가 아주 근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찬반 양측 모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민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건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예. 얘기한 거고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도 여론조사를 돌렸잖아요. 이 예.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성산읍 주민조사의 경우 전체 도민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을 인구별로 표본을 뽑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네. 현행 가상번호가 제주 도민을 구분하지 도내 읍면동별로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제주시 동지역과 동서부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서부 읍면 지역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표본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성산읍 조사에선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네. 성산읍 지역엔 모두 14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네. 성산리와 고성리, 오조리 등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도 있고 신산리와 수산리, 난산리 등 반대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각 마을별 인구 비례를 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면 성산읍 주민의 전체 여론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여론조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표본 수도 500명에 그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 범위, 4.4% 최대 8.8% 범위가 되는 거죠. 도민 전체 여론조사보다 확실히 오차 범위가 좀 네, 넓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지금 경우의 수를 저희가 따져봤는데 네. 잠시 뒤면 이제 결과가 8시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결과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지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국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도출할지를 보겠다고 하면서 제주도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국토부는 우선 공항을 짓기 위한 법령인 공항시설법의 근거에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의 3조 4항을 보면요.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들은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시나리오로 해석이 되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기 없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국토부가 만약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오면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해서 결과에 따른 국토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이번 여론조사를 이끌어낸 도의회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환경부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보는 공항시설법에는 사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는 그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공고나 공람, 설명회와 공청회 등이지만 지금까지는 반대 측이 막아서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받아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KBS는 환경부가 환경 갈등 조정 협의회 구성을 검토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후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구성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어찌됐든 뭐 국토부든 혹은 환경부든 정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이긴 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다수의 도민의 바람대로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선뜻 답을 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은 그 다시 절차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전 같은 극심한 갈등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반대 측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항 부지의 땅이 수용되거나 소음 피해를 겪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그 사업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항 반대 이유로 꼽은 대규모 환경훼손 문제와 관광객 포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그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면 될까요? 네, 반대 의견이 많으면 제2공항 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또 반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했던, 기대했던 찬성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제주공항의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해서 공항 이용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인데요. 하지만 최근 찬성 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최근 다른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도 여론조사를 이끌어냈듯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아무래도 머리를 맞댈 논의회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생했습니다.